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0일 월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팀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종목 DL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DL. 참 우리 대림이 이제 기업을 분할을 했죠. 예, 석유화학하고 건설 이쪽으로 분할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DL ENC라든지 뭐 이런 DL 건설 같은 데는 인기가 좀 있었는데 관심도 있었는데 이 DL 석유화학을 업종으로 분할된 이 DL은 관심이 그동안 거의 없었죠. 시장에서 DL에 대해서 사고 싶거나 글이 올라오거나 뭐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DL이 뭔가 새로운 뭔가 먹거리를 장착을 하고 구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한 번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M&A 등으로 기업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런 면들을 좀 중시했는데 결론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도 이 종목을 공부하면서 화학 쪽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씩 한 커플 두 커플씩 한번 베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주가를 한번 봅시다. 10만 원까지 갔던 게 5만 원까지 반타작이 딱 난 거죠. 그러다가 6만 6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다음 목표 가격은 7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예상을 하죠. MAC도 힘이 비실비실하는 거죠.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빠지지도 않고 약간 엎어져서 내려온 양태인데 하지만 이런 에너지 축적 과정을 통해서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보면 국내 기관들이 강력하게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를 봤는데 이렇게 밑에 밑바닥에서부터 계속 사고 있는데 석유화학 업종에서 거의 뭐 금호석유화학, 뭐 롯데케미칼 뭐 이런 애들, SO일 뭐 이런 쪽, SK 뭐 이런 쪽에서 인기만 있다가 DL에 대해서 인기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도 공매도 추이를 한번 봅시다. 77만 주 정도 있다가 10만 주까지 올라가는 공매도가 113만 8천 주까지 올라가는 쭉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런 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더 늘어나지 않고 여기서 환매수로 어퍼만 준다면 나름대로 7만 원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7만 원 수준까지 반등은 가능하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시간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어필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동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둘씩 동사의 실적이라든지 기업 구조라든지 대체 어떤 회사를 사서 M&A를 했느냐 이게 실적에 도움이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거죠. 근데 화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고 또 일반인들에게 먹히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금은 석유화학처럼 이제 우리 코비드 때 뭐 고무들이 많이 필요하고 고무장갑이 필요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감각적으로 확 들어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사거나 또 투자도 하는데 뭐 타이어가 뭐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DL처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심플하고 확 머리에 꽂히는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먼저 동사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동사는 4개의 사업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DL 케미칼, 칼리펙스라는 또 M&A를 해오는 회사가 있고, 크라톤이라는 회사 또 M&A를 사오는 회사가 있고, DLFNC. 이렇게 매출액은 크게 4개가 있고, 기타의 DL 모터스, 글래드호텔, 네, 여의도에 있죠. DL 에너지.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되는 기타 부분이 있어 총 5개 사업 부문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L 케미칼이 약 38% 정도의 매출액을 점유하고 그 다음에 많이 점유하는 게 크라톤이라는 화학회사. 이게 한 42%, 나머지는 뭐 8%, 뭐 4%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기타가 이제 어디 하면 10한 이제 5%이 정도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DL 케미칼, 그다음에 크라톤 이런 회사가 향후에 동사의 어떤 수익이라든지 미래를 먹거리로 두 개가 DL 케미칼하고 크레톤 이 두 개사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9년 1월 대림산업 DL은 이해욱 회장으로 3세 경영이 시작됐죠. 이후 최근 2년 새 DL은 첫 번째 2021년 1월 지주사 전환 및 DL과 DL ENC를 분할했으며
화학부는 2020년 칼리펙스라는 0.7천억을 주고 사고 2022년 크레톤을 1.9조 원으로 샀죠. 그래서 메가디를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대형 화학사로 지금 진화 중에 있습니다. 대림 오너의 지분 구조나 M&A 현황을 근거로 해보면 그룹사에서 화학을 향후 성장축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부 회장의 관심이 화학에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DL은 화학 산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장시킬지 이게 이제 미지수이고 이게 기대감이 되는 거죠. 이해우 회장이 2005년부터 석유화학 사업을 총괄했던 만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며 메가디를 결정 진행시켰고 추가적인 M&A 및 각사 시너지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DL로 가 있고 화학사업부와 건설지분법으로 해서 복잡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근에 크라톤과 칼리펙스를 사면서 더 복잡한 구조로 돼 있죠.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최근 2020년, 22년에 산 크라톤이 과연 인수를 했는데 어떤 회사인가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영업이익과 기업 실적에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핵심 투자 포인트죠. 먼저 동사를 한번 봅시다. 크라톤은 2021년 매출액이 2.2조였고 영업이익이 2,945억 정도 나는 미국계 화학회사였습니다. 사업 구조를 보면 두 가지로 되는데 케미컬 사업부가 매출의 44%를 차지하고 폴리머, 그렇죠? 정밀화학 사업부가 56%를 차는 건 두 개의 사업부로 나눠져 있네요. 케미컬 사업부는 바이오 화학인데 2016년부터 인수 본격 가동된 케미컬 사업부는 흥미로운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재료인 BLS, 소나무 펄프 부산물 BLS인데 여기서 친환경적이기도 하지만 애초 폐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매우 안정적인 그러한 원재료로 수급을 해가지고 여기에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드는 사업부. 덕분에 동사는 유가나 팜유가 상승해서 경쟁 석유화학 제품이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도 매출액도 상승하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와 팜유가 상승할 때마다 경쟁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동사 제품도 Q와 P가 다 드러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이오 디젤, 접착제, 윤활유, 페인트, 향수, 고무 등을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가 소나무와 펄프 부산물로 쓰는 거죠. 이거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이 폐기물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사업부가 동사가 인수한 크라톤의 케미컬 사업부라는 거죠. 네, 바이오 화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크라톤은 미국 인터내셔널 페이퍼 유명한 회사죠. 펄프와 종이 등을 제조하는 회사와 여기에 대형 펄프 종이 회사 이에도 대형 펄프 종이 회사들과 독점 장기 계약을 체결해 원재료를 구매하고 있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폐 펄프 등을 가지고 뭔가를 화학 제품을 만드는 바이오 산업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동사는 일단 싼 비용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그러한 바이오 화학 회사를 가지고 있다.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크라톤은 케미컬 사업과 폴리머 사업, 폴리머는 정밀화학이죠. 네, 정밀화학. 정밀화학은 주로 이제 타이어 고무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러한 좀 그 화학 제품을 좀 고도화시켜서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어떤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좀 비싸고 고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그러한 사업부가 폴리머 사업부죠. 이 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60%를 넘으니까 이 사업부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인데 이것은 SM과 BD 사업이 주류인데 수입원이 주로 SM은 캐나다에서 주로 수입해서 사용하고 BD 고무 사업부는 브라질이나 네덜란드,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원재료가 유가의 일부에 연동돼서 NCC와 유사한 업황을 보이는 게 이 정밀화학부 분야이죠. 그러면 정밀화학부는 원재료가 비싸게 사올 수밖에 가격이 오르면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반대로 케미컬 사업부는 싸게 펄프 같은 것들을 폐 펄프 같은 걸 사오니까 결국 수익은 케미컬 사업부에서 많이 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회사의 두 개의 사업부가 각각 어떤 원재료를 사용하느냐
또 유가에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로 떼었던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나 뭐 도형을 하면 케미컬 사업부는 TOFA라는 제품이 38%, TOR이라는 제품이 35%, CST 제품이 13%, 기타 14% 돼 있는데 TOF라는 것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죠. 바이오 디젤, 페인트, 세제, 윤활유 등을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부가 TOFA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TOR이라는 것은 테이프, 접착제, 페인트 등을 사용하는 그런 화학 제품이죠. 그 다음에 여기 CST라는 것은 향수, 고기능 타이어 등에 사용되는 그러한 제품을, 그러한 소재가 바로 CST 제품군이죠.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 새 글로벌 화학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접착제, 페인트, 세제, 윤활유, 바이오디젤, 향수, 고기능 타이어 등 다양한 어떤 화학 케미컬을 제품을 만드는 게 이 케미컬 사업부이고, 폴리머는 제 정밀화학은 SBS라는 제품이 있는데 우리 방송국 이름은 똑같죠. 주로 도로 포장재, 그다음 루핑, 접착제 이런 것들입니다. 루핑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접착제, SBS라는 화학 제품을 통해서 만들죠. SIS는 접착제, 루핑 등을 만드는 소재 산업이고, SEBS나 SEPS는 윤활유, 첨가제, 의료용품, 자동차, 필름 등에 사용되는 소재를 만드는 사업부가 이 폴리머, 그렇죠? 정밀화학 사업부 이렇게 만드는 제품들이 서로 다루는 두 개의 사업부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루핑이라는 제품을 알아보니까 아스팔트 등을 칠하여 만든 방수 재료, 그렇죠? 지붕 있게 주로 쓰이는 지하실 방수 제품, 이 제품이 루핑이네요. 그렇죠? 네.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동사가 시장에 어필하고 새롭게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익이 확대돼야죠. 3월 15일부터 케라톤 그룹이 100% 인수가 되고 연결로 편입이 됩니다. 이로 인해 이익 확대와 유가 변화에 대해서 안정성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가 되는 거죠. 이 케라톤이 유가 변화에 비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바이오 화학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카라토를 인수해서 이익과 체력이 2배로 향상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카라톤 인수로 동사의 매출과 이익 체력은 2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 케라톤이 2019년, 21년 DL과 케라톤의 매출을 보면 DL이 2.4조, 케라톤이 2.07조이죠. 만약 케라톤을 인수가 반영됐다면 DL의 2021년 시점은 매출액 4.6조, 두 개 합쳐서 4.6조, 95%가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5,163억, 순이익도 5천억 정도로 기록했을 정도로 아주 폭발력이 있는 그러한 결합이다, M&A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3월 15일부터 100% 인수가 결정되면서 연결로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동사의 실적과 수익은 폭발적으로 2배로 늘어날 거다. 이런 가능성이 금요일 날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러한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동사가 매력적인 것은 고유가에 강한 친환경 회사로 진화 중이라는 거죠. 동사는 고유가에 강한 친환경 회사로 진화 중이다. 기존 DL은 유가 상승에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NCC 계열이니까 NCC 계열은 전부 다 유가를 사용해가지고 납사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회사가 이익이 많이 주는 거죠. DL 케미칼이 매출에서 62%를 차지하면서 고유가 실적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 크레톤을 인수하면서 고유가의 실적이 개선되는 구조로 동사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원재료가 에탄 및 소나무 펄프 부산물이기 때문에 싸게 10년 동안 구매 계약이 생길 정도로 싸게 부산물을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드는 바이오 케미칼이라는 거죠. 동사 인수의 DL을 매치고 위해서 DL 케미칼은 저유가 수혜주, 크라톤 케미칼은 고유가 수혜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아주 개선되는, 유가가 빠지든 올리든 다 수익이 나는 그러한 구조, 양수 겸장의 사업 구조로 변화가 됐다는 점은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동사 2022년은 매출액 5.2조, 그렇죠? 영업이익이 3,500억. 내년에는 5,600억까지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길게 보신 분들은 조금씩 사서 모아도 괜찮다.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이러한 그 복잡한 구조들이
시장에서 어필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바닥은 확실히 탈출할 것 같다. 지금 6만 원인데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DA를 사서 물리신 분들은 좀 참아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신규로 진입은 좀 비춘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돈을 묶여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오늘은 좀 사람들이 많이 다루지 않는 종목을 한번 다뤄봤는데 저도 공부가 되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공부가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